소리 얼마 안 나는데. 이번 시간에 우리가 뭐를 하고 있었냐면 제2자승 앞에 있는 제2자승에 붙어 있는 거를 보면 앵귤라 모멘텀이 L하고 스핀이 2분의 1인 그러한 입자가 있을 때 토탈 앵귤라 모멘텀이 G이고 앵귤라 모멘텀, 오비탈 앵귤라 모멘텀의 G 컴포넌트가 N이고 N 플러스 2분의 1 우리 요거 빼놓고 보면 요거 제2자승 이렇게 빼놓고 보면 요것은 앵귤라 모멘텀 이런 거하고 스핀이 업인 거하고 앵귤라 모멘텀 이런 거 스핀이 다운인 것에 합으로 만약에 표시가 된다 그러면 저게 알파하고 베타를 어떻게 우리 구할 수 있을까 하는 거를 유전 시간에 했었죠. 그래서 이거 다 끝나지 않았지? 예. 중간에 있고 어디까지 구했냐면 여기까지 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타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알파하고 베타를 한번 베타를 한번 구해보자는 거였어요. 자, 알파하고 베타를 한번 구해보자. 우리 뭐 다른 것들은 우리 좀 해봤어. 어떤 거 해봤느냐면 뭐 예를 들어서 1제로는 어떻게 되느냐 해가지고 2분의 1인 거 두 개가 어떻게 콤바인 됐느냐 했을 때 첫 번째 앞에 붙어 있는 게 루트 2분의 1이고 다른 쪽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이런 거 했었잖아. 그거는 스핀 두 개 가지고서 곱되는 거고 지금은 스핀 두 개가 아니고 지금 하나는 스핀이고 하나는 오비탈 앵귤라 모멘텀일 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알파하고 베타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자 해가지고 구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나왔냐면 여기까지 이제 나왔어요. 자, 저기에서 이제 알파하고 베타를 구해보자. 자, 이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한다 이거? 너무 이제 복잡하거든. 포기하지 말고. 시환을 하자. 라지 예? 알파, 라지 B로. 라지에를? 그러니까 저 알파 앞에 붙은 걸 라지 A라고 놓고 루트를 전체를 그냥 B 그 캐피탈 B라고 놓고 뭐 그냥 이게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한꺼번에 두 변수를 소구할 수가 있는데 양쪽을 그냥 곱해버리면 알파 베타가 그냥 없어지고 그러면은 무슨 관계식이 나올 거야? 어떤 관계식이 나오냐면 J가 토탈 앵귤라 모멘텀인데 토탈 앵귤라 모멘텀하고 L과 그 사이의 관계식들이 이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서로 곱해봤어요. 곱해보면 너무 복잡해서 아무것도 안 나올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 곱하면 진짜 왜냐면 J에 관해서 말이야 이거 2차식 아니야? 2차식하고 2차식 곱하면은 4차식이 되지. 네. 더군다나 루트하고 루트 곱하면 원래는 루트 속이 되게 복잡해지는데 여기서는 좀 다르지. 루트 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서로 똑같잖아. 그러니까 루트가 없어져요. L 플러스 M 플러스 1 L 마이너스 M이 되고 오른쪽은 굉장히 쉬워졌어. 근데 왼쪽은 한없이 복잡해지네 이거. 좀 오자 이거. 치안에서 이건 전개하는 무조건 하고. J에 관한 4차식이 되네 이거.
나오지? 자, 이거 곱하기 이거는 저게 나오네. 자, 이거 그냥 근데 인수분해 그냥 암산으로 인수분해 저거 됐는데. 될 거 맞지? 네. 된다 그랬어. 자, 어떻게 암산하면 되지? 4분의 3 전까지를 묻고 그래, 이렇게 보면 여기서 보면 이게 제2에 관한 4차식이지만 여기서 보면 여기 마이너스 m하고 플러스 m 플러스 1이 있거든. 그게 뭐하고 똑같으냐면 요거하고 똑같아. m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m하고 똑같으니까 그 전체 앞에 있는 부분이 L. 마이너스 4분의 3까지가 L. K. K. 그게 L이 되면 되지. 네. 요거 혹시 L이 되면 되지 않니? 요거 L이면 될것 같아요. 와. 이게 L이지, 그지? 네. L이야. 자, 그거 솔루션 하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무슨 솔루션이 있을 것 같니? 여기는 이 전체가 마이너스 L, 마이너스 1이 되는 것도 솔루션 될 것 같지? 네. 마이너스 L, 마이너스 1, 마이너스 M, 마이너스에서 L, 1, M이 남잖아? L, M, 1이 남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L, 마이너스 1이면 1 지워지고 마이너스 L 그러면은 여기가 L 마이너스 M 되지? 자, 여기가 말이야.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면 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면은 여기 M 되고 더하기 1 돼가지고 1 마이너스 1 빠지고 마이너스 1 플러스 M이지? 더하기 이거하고 똑같지, 그지? 암산되지? 풍소가 암산되지? 예?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L이거나 이게 되거든. 그런 말이야. 이거 지금 첫 번째 거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쓰면 J자승 플러스 J L자승 마이너스 2L L자승 마이너스 L L자승 마이너스 L 마이너스 4분의 3 마이너스 L 이렇게 되고 이거는 J자승 플러스 J 플러스 4분의 1에서 빼기를 L자승 플러스 2L 플러스 1이 되고 J 플러스 2분의 1에 자승에서 L 플러스 1의 자승이 되고 여기까지 하면 이제는 인수분해 쉽지? 그러니까 J 플러스 L 플러스 2분의 3 J 마이너스 L 마이너스 2분의 그러면 J는 얼마가 되냐면 L 더하기 2분의 1이 되고 이쪽은 영이 안 돼. J하고 L이 둘 다 양수잖아. 그지? J하고 L에다가 2분의 3을 더하면 0이 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이거 나오고. 오. 요거를 넣으면 J는 L-2분의 1이 되더라. 하는 거야.
그래서 말이지. 토탈 앵귤러 모멘텀이 L 플러스 2분의 1이고 토탈 앵귤러 모멘텀이 L 플러스 2분의 1이고 G 컴포넌트가 M 플러스 2분의 1인 경우를 보면 토탈 앵귤러 모멘텀이 L 플러스 2분의 1이에요. 왜 L 플러스 2분의 1이냐면 앵귤러 모멘텀 L짜리하고 2분의 1짜리하고 붙어가지고 토탈이 L 플러스 2분의 1이 될 수 있고 저기서 뭐라 그랬냐면 토탈이 L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수 있다 그랬어. 그지? 토탈 앵귤러 모멘텀이 어떻게 되느냐면 토탈 앵귤러 모멘텀이 L 플러스 2분의 1이거나 토탈 앵귤러 모멘텀이 L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 그랬어. 무슨 얘기인지 알지 지금? 앵귤러 모멘텀 L인 놈이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 L인 놈하고 스핀이 2분의 1하고 이게 붙는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토탈 앵귤러 모멘텀이 L 플러스 2분의 1이 될 수가 있고 토탈 앵귤러 모멘텀이 L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수 있어요. 그거 우리 스핀 두 개 붙였을 때 그거 공부했잖아. 스핀이 2분의 1짜리 두 개가 이렇게 붙었을 때 토탈 앵귤러 모멘텀이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어서 1이거나 2분의 1 빼기 2분의 1이라서 0이 될 수 있다 그랬지. 그리고 토탈 앵귤러 모멘텀이 1이 되는 경우에는 세 가지 스테이트가 있고 트리플렛이 있고 토탈 앵귤러 모멘텀이 0이 되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싱글렛이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어떤 경우냐면 토탈 앵귤러 모멘텀 L짜리하고 토탈 앵귤러 모멘텀 2분의 1이 서로 합쳐져가지고 그러니까 L하고 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거에 비해 가지고 2분의 1 대신에 지금 일반적인 L을 넣은 거예요. L하고 2분의 1이 있으면 토탈 앵귤러 모멘텀이 어떻게 되느냐면 L 더하기 2분의 1이거나 토탈 앵귤러 모멘텀이 L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거를 지금 증명을 했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앞에 붙어있는 계수도 우리가 다 계산을 했어요. 토탈 앵귤러 모멘텀 2분의 1이고 G 컴포넌트 M 플러스 2분의 1이다. 그러면 뭐하고 붙었느냐면 L하고 2분의 1하고 붙었는데 M 컴포넌트는 G 컴포넌트는 M이고 이거 지금 G 컴포넌트는 M이고 G 컴포넌트가 2분의 1이지 있죠. M하고 2분의 1하고 G 컴포넌트끼리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 벡터니까 M 더하기 2분의 1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M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붙어가지고 그래서 M 플러스 2분의 1이 된단 말이야. 그거는 마치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그게 뭐였죠? 그래서 1, 1인 상태는 2분의 1이 두 개 붙어서 1, 1인 상태는 어떻게 되느냐? 1하고 0인 상태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우리가 쭉 이렇게 요즘 시간에 다 구했는데 2분의 1, 2분의 1 대신에 L하고 2분의 1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를 다 구했느냐면 그 코에피션트를 다 구해요. 그래서 이런 코에피션트를 뭐라고 하느냐면 클랩시 골단 코에피션트. 클랩시 골단 코에피션트라 그래. 왜 클랩시 골단 코에피션트라 그러냐면 클랩시 아저씨하고 골단 아저씨하고 계산하는 법을 처음으로
이걸 알아냈어요. 그래서 클래식 골든 코에피션트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 클래식 골든 코에피션트가 어디에 쓰이느냐? 이거 엄청나게 쓰여요. 두 개의 입자가 그러면 앵귤러 모멘텀 두 개를 가진 놈이 서로 이렇게 겹쳐가지고 그 시스템에 어떤 웨이브 펑션이 나타날 거냐 하는 거를 알려면 우리가 뭐를 계산할 줄 알아야 되냐면 지금 이 클래식 골든 코에피션트라는 거를 이제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클래식 골든 코에피션트 구하는 방법 몇 가지를 했어. 뭐냐면 2분의 1 두 개를 놓고서 클래식 골든 코에피션트 구하는 거 했었고 L하고 2분의 1을 가지고 클래식 골든 코에피션트를 구하는 방법을 했고 남은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둘 다 하나가 L1이고 하나가 L2인 경우에 그럴 때 이 시스템의 토탈 시스템의 웨이브 펑션은 각각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나타나느냐. 일반적으로 그 클래식 골든 코에피션트까지 만약에 구하면 이제 성공인데 그것까지 하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일반적인 거를 한번 얘기를 하겠어요. 교수님, 그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오비털 앵귤러 모멘텀이랑 스핀 앵귤러 모멘텀을 더한 거잖아요. 근데 보면은 그럼 그 전자가 어떤 원자핵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이 거기에 해당하는 게 오비털 앵귤러 모멘텀이고 그다음에 전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다음에 전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스핀이 그게 이제 스핀 앵귤러 모멘텀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러면은 오비털 앵귤러 모멘텀은 축이 이거에 대한 앵귤러 모멘텀이고 스핀은 요거에 대한 앵귤러 모멘텀이라고 생각하면은 축이 다른데 어떻게 서로 더해요? 스핀 두 개를 더할 때도 마찬가지죠. 지금 말이야. 지금 뭐냐면 기준점이 여기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그 경우에 앵귤러 모멘텀이 하나 있고 그게 이제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에요. 그 다음에 이 스핀 앵귤러 모멘텀이 있다. 응? 질문이 뭐냐면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은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스핀 앵귤러 모멘텀은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서로 축이 다른데 어느 아저씨 마음대로 다른 축을 더하느냐 이게 지금 질문이야. 그치? 질문 좋네. 어느 아저씨 마음인지 모르지만 하여간은 교과서에도 그냥 더했지, 그지? 별로 틀린 것 같지 않지, 그지? 자, 여기에 대해서 답할 사람. 축이 계속 변하면서 보니까 평균적으로 생각하면 상관없는 거 아닌가? 스핀이 도니까 평균적으로는 안 그러니까 되는. 축이 저기 얘는 여기 있고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중심으로 이렇게 돌잖아요. 그럼 상관없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를 빼가면 여기 답은 했는데 상관이 없다. 뭐 이게 이제 왜 상관이 없다 그랬지 이게? 상관이 없어서. 뭐 이쪽으로 도니까 무슨 상관이 없다 그런 거 같기도. 그러니까 원궤도를 그리면서 원궤도를 스핀궤도 그러니까 스핀 앵귤러 모멘텀이 저기 축이 저 전자에 있다고 치면은 전자가 물론 뭘 원동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원동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저 앵귤러 모멘텀을 더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치면은 저게 이쪽 왼쪽에만 말하자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결국 계속 돌잖아요. 축 자체가 바뀌잖아요. 계속 계속 바뀐다. 스핀 앵귤러 모멘텀의 그 축이 저 원자 핵에 지금 스핀 앵귤러 모멘텀의
스피드 앵귤러 모멘텀 축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바뀌니까 평균자 보면은 그놈 다 더해봤자 제로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인데 그치? 배우가 된다 애들은 가운데서 공부를 그냥 더 많이 해야지. 이건 축이랑 상관없이요. 이렇게 토탈 시스템의 앵귤러 모멘텀 구하는 건데 회전하는 양이 앵귤러 모멘텀으로 정해지긴 하는데 앵귤러 모멘텀하고 꼭 축이 주어져야 그 시스템의 회전 양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서 예를 들어서 회전 의자에 앉아가지고 회전하는 판 들고 그거 싹 뒤집어 버리면 자기 자신이 돌아버리는 그런 마찬가지로 축이랑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대답은 이게 스피는 여기에 대해서 돌아가지 않아. 일단 그거 예전에 우리가 기석 얘기했었지, 그지? 일단 스핀 앵귤러 모멘텀은 지구 자전, 지구를 태양 둘레를 지구가 돌고 있고 지구가 다시 뱅글뱅글 자기 자신 돌고 있고 뭐 이런 거하고 개념이 다르다 그랬어요. 그거하고는 전혀 자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근데 그러면은 양자역학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금 지구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지구에 대해서 지금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대답을 했지? 그러니까 양자역학에서 상관없어요, 그지? 양자역학에서 지금 얘기한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뭐 돌아간다 그랬는데 무슨 뭐 스피드 뭘 돌아가냐? 스피드는 그냥 렐라티비스틱 임팩트여가지고 그냥 나오는 거야. 자전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그랬어. 자전이라 그러면은 큰일 난다 그랬어. 왜냐하면 상대론이 깨진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거는 대답이 되는데 그러면 태양둘레를 돌고 있는 지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한 놈은 저기에 대해서 돌고 있고 한 놈은 자기 자신의 축에 대해서 뱅글뱅글 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대답을 지금 싹 했어. 멋있는 것 같았는데 다시 한 번 더. 그러니까 축이랑 결론은 축이랑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건데요. 구하려는 게 그 전자 도는 거, 그러니까 축의 앵귤러 모멘텀의 그 토탈 앵귤러 모멘텀 구하는 건데, 그러니까 회전하는 그 모멘텀 그걸 앵귤러 모멘텀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꼭 축이랑 함께 정의될 필요가 없어가지고요. 그 고전역학에서도 뭐 이놈의 가분 능량은 뭐 질량 중심의 가분 능량에서 거기서 본 가분 능량을 더한 거와 같다고 이런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축을 고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러니까 앵귤러 모멘텀 이거 지금 어느 쪽을 축을 잡더라도 다 성립이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느 쪽을 잡더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축을 잡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두 개가 있을 때 무슨 뭐 앵귤러 모멘텀 각각을 한 거는 뭐냐면 뭐 센터 오브 매스에 뭐 앵귤러 모멘텀 더하기 센터 오브 매스에 관한 앵귤러 모멘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축을 바꾸면은 앵귤러 모멘텀의 양이 바뀌어지지만 물리는 그냥 계속해서 똑같다. 앵귤러 모멘텀 컨서베이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축을 잡더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근데 경제 지금. 그래서 앵귤러 모멘텀 컨서베이션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앵귤러 모멘텀 컨서베이션에 대해서 물어보자. 예, 그러니까 스핀 앵귤러 모멘텀이 보존돼야 되고, 그러니까 저게 앵귤러 모멘텀 보존을 얘기할 때 저 두 개 합친 토탈을 얘기해야 되는데 아니면 스핀이랑 오비탈을 따로 봐야 되는지. 제가 아주 좋은 질문을 했는데 우리 옛날에 보면 말이야, 우리 지금 양자역학 공부하다 보니까 양자역학 공부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 그건 뭐냐면 고전역학에서 보면 앵귤러 모멘텀은 보존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그럼 양자역학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개념이 성립이 되느냐. 사실 이렇게 보면 양자역학하고 지금 이 고전역학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우리가 양자역학을 굉장히 그래도 어느 정도 쉽게 이렇게 조금만 이해가 되는 게 고전역학을 배워서 그렇단 말이야.
고전역학에서 앵귤라 모멘텀 보존이 된다 그러면 양자역학에서도 앵귤라 모멘텀 보존되고, 고전에서 에너지가 보존이 되면 양자에서도 보존이 되고, 저기서 모멘텀 보존되면 여기서 모멘텀 보존이 된다. 양자역학 공부할 필요 없지. 근데 아니야. 뭐냐면 저 동네에서는 입자가 가면서 일어나는 일이고, 지금 완전히 파동이래 가지고 완전히 다른 형태로 지금 물리를 기술하고 있어. 저 동네는 F=MA로 물리를 기술하고 있고, 여기는 H2사이는 E2사이라는 거 이상한 파동 방정식 가지고 하는데, 진짜로 신기한 게 뭐냐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렇게 같이 가고 있거든. 진짜 너무나 다른 세계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더욱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혼동이 오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양자역학을 공부를 하다 보면 클래시컬 미케닉스에서 나온 결과를 자꾸만 가져오는데, 그럼 양자역학 공부할 필요 없지 뭐. 클래시컬하는 거 나오면 되지 뭐. 근데 그래도 서브트란 다른 점이 있다. 뭐냐? 우리 저기 에너지 배울 때 에너지 콘서베이션을 배웠지만 그 동네 할 때 에너지가 콘타이즈 돼 있었지. 중간값은 못 가지고 있어. 여기서는 뭐야? 스피는 G 컴포넌트가 2분의 1이거나 마이너스 2분의 1만 가능하지. 중간값이 안 나오거든. 물론 앵귤라 모멘텀 보존이 되죠. 어떻게 앵귤라 모멘텀이 보존이 되느냐? 앵귤라 모멘텀이 여기서 보면 보존이 돼요. 이게 보면 앵귤라 모멘텀의 G 컴포넌트를 보면 M하고 2분의 1하고 붙거나 M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붙거나, 그 얘기는 뭐냐면 앵귤라 모멘텀의 G 컴포넌트가 지금 보존이 된다는 얘기죠. 이상하게 웨이브 함수로 이렇게 세상을 기술을 하더라도 클래시컬하게 기술이 됐던 그 많은 결론들이 동일하게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 그래. 이상하지? 그치? 저기서 얘기하면 우리가 계속 그 학생들이 말하는 앵귤러 모멘텀이라는 게 고전에서 말하는 앵귤러 모멘텀하고 별로 상관없는 그러니까 이게 고전에서 말하는 앵귤라 모멘텀하고 지금 얘기하는 앵귤라 모멘텀이 관계가 없지 않느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스핀 앵귤러 모멘텀을 우리가 부르는 이유도 그게 실제로 고전 역학에서 스핀이라는 게 3차원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처음 도입을 할 때 그 앵귤러, 그러니까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을 도입할 때처럼 그 앵귤러 모멘텀 커뮤니케이션 릴레이션을 완식한다는 그런 어떤 필요한 항으로서 하나 도입을 한 거지, 실제로 스핀이라는 게 3차원적으로 그런 형태로 존재하는 것도 아닐 뿐더러,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앵귤러 모멘텀의 그런 어떤 그 방금 저기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그 앵귤러 모멘텀 합을 얘기할 때 이렇게 고전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할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좀 약간 좀 다른 그런 그러니까 지금 질문이 뭐냐면, 지금 얘기가 앵귤라 모멘텀, 스핀 앵귤라 모멘텀 우리가 가지고 지금 앵귤라 모멘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스핀 앵귤라 모멘텀 그거 뭐 우리가 스핀이라고 이름 붙인 거는 자전할 때 생각이 나가지고 스핀을 붙여놓고 보니까 아차 잘못 붙였구나, 이게 돌아가는 거가 아무런 관계가 없고 말이지. 그러면은 스핀 앵귤라 모멘텀을 아차 잘못했는데 스핀만 빼는 게 아니고 앵귤라 모멘텀도 빼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고전적으로 그게 연결이 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말이지. 뭐 이거 앵귤라 모멘텀하고 전혀 R 크로스 P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건데, 이거 그런 물리량 세상에 앵귤라 모멘텀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그건 잘못된 것 같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스핀 앵귤라 모멘텀, 스핀은 내가 그거는 내가 동의해. 이거는 스핀자는 빼자. 그럼 나 빼고 싶어. 왜냐하면 스핀 맨 처음에 넣은 사람들이 그 스핀이라는 거, 그 앵귤라 모멘텀 스핀이라는 거, 앵귤라 모멘텀 스핀을 넣고서 아차차 한 게 스핀이 이게 돌아가는 거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스핀자를 빼자. 그러면 나도 찬성이요.
나도 찬성이라고 할 거야. 스핀자 쓰지 말고 다른 이름 붙여도 돼. 스핀자 빼고 무슨 앵귤라 모멘텀이라고 할까? 경제 앵귤라 모멘텀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도 나는 찬성이 아니야. 왜냐면 스핀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스핀자를 붙였으니까 차라리 경제 앵귤라 모멘텀이라고 하는 게 더 합리적일 거야, 그지? 간지가 안 근데 나는 앵귤라 모멘텀이라는 거 그거를 빼자는 거 내가 아주 절대 반대야, 절대 반대. 그 앵귤라 모멘텀. 왜? 2분의 1짜리 두 개가 두 개 물리량, 무슨 물리량인지 모르지만 이 물리량 두 개가 있어가지고 두 개를 더하면 스핀이 1이 되잖아? 그거는 앵귤라 모멘텀 지금 만족하고 있는 모든 거를 다 만족을 시키고 있거든. 두 개를 더했어. 두 개는 뭐냐면 디멘션이 똑같은 거예요. 길이하고 타임을 못 더하지. 근데 이거는 디멘션이 똑같은 거니까 이제 두 개를 더해. 그래서 더해서 보면 그게 앵귤라 모멘텀이야. 그러니까 스핀자는 내가 뺀다 그러면은 내가 기꺼운 마음으로 그거를 빼겠어. 그래서 경계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어. 앵귤라 모멘텀을 뺀다 그거는 내가 반대해. 왜냐하면 앵귤라 모멘텀이니까. 그 두 개를 더해가지고 보면 고전적으로 코레스pondence한 대응이 되는 그러한 물리량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거든.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뭐 이런 앵귤라 모멘텀 이런 거를 그냥 쉽게 받아들이면 안 돼. 고민하면서 받아들여야 돼. 이게 보니까 말이야, 앵귤라 모멘텀 여기 보니까 m 플러스 2분의 1은 m 더하기 2분의 1이다. 이게 보존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앵귤라 모멘텀 고전적으로 보존이 되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양자역학에서 보존이 되고, 저 동네 앵귤라 모멘텀, 이 동네 앵귤라 모멘텀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야. 지금 뭐냐면 이거는 웨이브 함수예요. 웨이브 함수. 파동이야. 파동에서의 앵귤라 모멘텀을 얘기하려고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거는 입자에서 앵귤라 모멘텀이거든.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럴 문제가 아니지. 그래서 박사 받고도 엄청나게 복잡한 계산을 한 다음에도 이게 뭐 했는지 모르는 사람들 한둘이 아니야.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지금 이 개념을 받아들일 때까지 단순한 심플한 그러한 이해가 된 그러한 경우라도 이거 받아들일 때 제대로 받아들여야지. 그다음에는 계산을 잘한다 그래가지고 크랩시골드한 코에피션트 계산할 줄 안다 그래가지고 이게 앵귤라 모멘텀 이해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양지학이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여러분들이 양지학과 그렇게 이렇게 뭐 간단하게 이렇게 공격할 그런 대상들이 아니야. 양지학학 나가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울고불고 싸우고 그룹 지어가지고 폐 지어가지고 싸움지라고 말이야. 아인슈타인하고 보호가 얼마나 싸우니? 그거 알지? 보호가 싸웠다는 거. 그 세기의 물리학자 아인슈타인도 양자역학을 이거를 거부를 했지. 양자역학 거부를 했어. 그 과정 같은 것도 이렇게 보면 그럼 이게 간단하게 이렇게 그냥 웃으면서 받아들일 게 아니야. 그래서 일반 역학이나 통계 물리학이나 전자기하학하고는 굉장히 다른 학문이에요. 받아들이기 어려워. 설명할 때마다 끄떡끄떡 하는 사람 치고 양자역학 제대로 하는 사람이 아주 자꾸만 웃긴다 말이지, 자꾸만 이게 덤비고 말이지, 괴로워하고 질문하고 그래야 되는 학문이죠. 또 질문. 진짜야. 만약에 똑같은 전자의 앵글 모멘텀을 재려고 그러네요. 이게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재는 거랑 이게 움직일 때 재는 거랑 똑같이 나오네요. 자, 앵귤라 모멘텀을 재는데
앵귤러 모멘텀을 측정한다. 속도가 0인 놈의 앵귤러 모멘텀하고 속도가 0이 아닌 놈의 앵귤러 모멘텀을 준다. 그러면 뭐 같을 거냐? 어떤 일렉트론이 여기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속도가 0인 일렉트론이 있고 여기 지금 속도가 0이 아닌 일렉트론이 있다. 앵귤러 모멘텀을 재고 싶다. 어떻게 잴 거냐? 그럼 재면은 서로 다른 물리량들이 앵귤러 모멘텀이 같을 거냐 다를 거냐 뭐 이런 거지 지금. 자,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전자가 가만히 있을 수도 있어요. 전자가 가만히 있을 수 있냐고? 또 심오한 거 A 플러스. A 플러스? 내가 지금 시계딱 그래도 이게 안 돼. 이거 플러스 아니지. 내가 졸도를 해야 이게. 자, 그러면 이 질문이 두 개네, 그지? 질문이 이거고 또 하나의 질문은 전자가 0이 될 수 있느냐, 속도가. 전체의 속도가 0이 될 수 있느냐? 전자의 속도 0이 될 수 있냐? 아니요. 전자의 속도가 0이 되는 걸 관측하는 건 잘 모르겠지만 전자의 속도가 0이 되게 움직여질 수 있을 것 0이 되게 움직여? 움직이는데 0이야? 전자와 같이 이렇게 빠르게 움직여 전자와 같이 재빠르게 움직이겠다고? 내가 말이야 옛날에 이 가속기 말이야 우리 조동네 가면 가속기 있잖아 그지? 동산에 우리 가속기 있잖아. 가속기가 이게 속도가 얼마가 되느냐면 6C인가 뭐 이렇거든. 빛의 속도하고 완전히 똑같진 않고 9999 4개지 지금 2개 더하고 6이야. 6개. 이게 우리 동네 저기 있잖아. 가봤니 근데? 네. 이거 짓는데 말이야. 뭐 1,500억 든다 그러니까. 물리학과 여러분 선배 하나가 뭐라고 그랬냐면 차라리 1,500억을 나한테 주지 내가 전자 들고 뛸 텐데. 그거는 가능하지, 그지? 그렇게 빠른 속도로 가는 거는 봤으니까 가능한데 이게 0으로 되는 게 이제 가능하냐. 그러면 언서티티 때문에 위치를 완전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속도는 말이야. 속도라는 거는 뭐지? 속도라는 거는 이제 전자의 속도라는 거는 없고 속도의 익스펙테이션 밸류는 있어. 그지? 굉장히 작은 물리량이고 그러니까 이게 파동적인 성격이 엄청나게 크고 그러니까 입자로 보면 안 되고 그러니까 파동으로 봐야 되는데 파동을 얘기할 때는 속도는 뭐죠 이게? 이거잖아, 그지? 속도는 뭐냐면 속도는 이건데 이거 잴 수 있냐? 속도는 오퍼레이터야. 속도는 지구의 속도나 축구의 속도는 알 수 있지만 전자의 속도를 잰다는 거는 의미 아무것도 없어. 전자의 속도는 이거고 속도의 익스펙테이션 밸류를 구하라 그러면 뭐를 하느냐면 I분의 H 이렇게 써놓고 라운드 이렇게 써놓고 그 사이 써놓고 그 사이에 이렇게 써놓고 이걸 계산을 하면 그러면 그때 속도의 익스펙테이션 밸류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질문이 뭐냐면 속도의 익스펙테이션 밸류가 0이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속도가 0이라는 거는 속도가 0이다. 양계약에서 속도가 0이다 그런 거는 그거는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고 속도의 expectation value가 0이다. 그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속도의 expectation value가 0이라는 게 그게 물리적으로 의미가 있느냐? 있을 수 있다 없다. 자 이게 교수님 질문이 있는데요. 이게 또 세 번째냐? 네. 금속에 빛을 쬐었을 때 전자가 튀어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광전효과요. 그래서 반대 전압을 걸어줬을 때 그때 이제 전류가 흐르지가 않잖아요. 그 그러니까 전류가 0이 되는 그 시점에서 전자의 속도가 0이라고 볼 수는 없나요? 아니지. 그거는 전혀 아니지. 전류가 말이야. 전류가 0이라는 얘기는 그것은 뭐냐면 그 안에 금속 안에 아보가드로 개수만큼의 일렉트론이 있는데 오른쪽으로 가는 놈하고 왼쪽으로 가는 놈의 그 썸메이션을 다 해보면 그게 이제 제로가 되는 거고 지금 우리 얘기하는 거는 한 놈을 놓고 얘기하는 거구나. 한 놈. 일렉트론 한 놈. 그 아보가드로 숫자만큼 그렇게 많은 것에 에버리지한 게 0이 되느냐 아니냐 뭐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일렉트론 한 놈을 놓고서 속도가 과연 속도의 expectation value 이게 0이 가능할까? 자,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가능해. 그럼 속도가 0이니까 움직이지 않으니까 위치를 정확하게 아니까 모멘텀도 정확하게 알고 위치도 정확하게 알고 언서투티 프린시플을 깰 수 있다. 뭐 그런 얘기한다. 그치? 가능해? 가능해. 말. 그 말이 위치를 안다는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다시 지워져요. 다시. 자, 이거 0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가능해요. 이게 가능하다. 경제가 가능하다 그랬어. 경제가 근데 말이야. 네. 속도가 0이지? 네. 안 움직이지? 네. 위치가 정해져 있지? 네. 그러니까 언서튼티를 경제가 깼어요 지금. 경제가 깼어 지금. 언서튼티를 경제가 깼거든. 근데 경제가 언서튼티를 깨버렸어. 그 양계약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거를 깨버렸거든. 근데 이게 경제라는 얘기가 맞는가? 맞는다고 내가 억셉트하면 그럼 나도 이제 양계가 깨는 사람이야. 그지? 경환아 어떻게 돼? 맞으라고? 대답하지 마. 이게 속도가 그러니까 0이든 뭐든 얼마든이라고 딱 아는 거니까 언서티티 프린시플 보면 델타 P, 델타 X가 뭐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 그룹 벨로시티가 뭐라고 딱 나오는 게 그룹 벨로시티가 얼마에서 얼마 사이라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에서 얼마 사이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가능하지 않다. 그쪽에다 이제 손을 들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를 서포 여기에 동의하니 그렇지 않으면 예스다 노다 이거냐 아니냐 아니 쪽에 몰라. 그런데 이게 가능하면 이거 x에 델타 x가 얼마가 다시 이거 자 이것도 0이 가능해. 네. 근데 델타 x 델타 p는 항상 이거는 항상 언서튼티를 만족하게 돼 있고 델타 x 내 생각엔 델타 x 델타 p 그거 그러니까 x의 expectation value 그거 0이 될 수 있고 p의 expectation value 0이 될 수 있는데 델타 x하고 델타 p는
자, 어때? 지금 여기 지금 파동이 있어요. 지금 파동이 있는데 이 파동을 구성하고 있는 웨이브를 보면 웨이브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이쪽으로 가는 성분 이것들이 다 섞여 있어요. 그 다음에 이놈이 지금 어디 있느냐면 이게 무진장 퍼져 있는데 단지 에버리지 하면은 0이 된다는 얘기지 이게 모든 게 다 한 점에 있다는 얘기야. 이건 퍼져 있거든. 응? 언서튼티 프린시플 절대로 뺄 수가 없어. 그러니까 V의 expectation 밸류가 제로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 점에 시팅하고 있고 그런 게 아니고 델타 그러니까 X의 expectation 밸류는 0은 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그렇죠. 언서튼티 절대로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V의 expectation 밸류가 0이 가능하냐? 0 가능하겠지. 그러면 이 속도가 움직일 때하고 움직이지 않을 때 앵귤라 모멘텀 어떻게 재느냐? 재면 되지 뭐 그냥 재면 되지. 스핀 앵귤라 모멘텀 재는 방법이 있고 오비탈 앵귤라 모멘텀 재는 방법도 다 있잖아, 그렇지? 재면 돼요. 스핀 앵귤라 모멘텀을 이렇게 재고 싶을 때 어떤 거를 하느냐면 스키타링 문제하고 마찬가지가 되는데 우리가 어떤 거를 측정을 한다. 응? 측정한다는 게 뭐냐 한번 보자. 측정을 한다. 측정을 하려면은 이 시스템을 흔들어주지 않으면 측정을 할 수가 없어. 내가 뭐를 본다 그러면 저 시스템에서 광재가 튀어나와가지고 내 눈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거든. 내가 지금 지훈이가 지금 앵귤라 모멘텀이 얼마냐, 지훈이가 매스가 얼마냐, 에너지가 얼마냐, 애가 또리또리하냐 이런 거 알려면은 뭘 해야 되느냐면 스키타링을 시켜야 돼. 뭔가를 이렇게 딱 때려가지고 그래서 지금 딱 이렇게 해서 질문을 딱 해가지고 대답을 잘하면 또릿또릿하거나 뭐 이런 게 뭔가 질문을 하고 오고 이런 게 있어야지만 이게 측정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게 이런 거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스핀 어떻게 측정하느냐? 스핀 측정하는 방법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거는 뉴트론을 가지고 때려가지고 거기서 흔들어준 다음에 거기서 튀어나오는 거를 가지고서 하면은 스핀 같은 거 그런 것들 제일 쉽게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 지금 여기에 지금 이 지훈이가 있어. 지훈이가 어떻게 되냐면은 저기 지훈이가 일렉트론이라 그래봐. 그러면 일렉트론이야. 그러면 지훈이가 있는데 말이야. 쟤를 흔들어줘 가지고 쟤의 지금 스핀을 자기 좀 찍어야지. 옆에서. 그래. 지훈이가 있는데 여기다가 지훈이 얼굴을 이렇게 그냥 보는 게 낫지 않겠니? 똑같다. 지훈이가 있는데 지훈이의 스핀을 지금 재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 지훈의 스핀을 재려면 어떻게 재는 게 제일 좋으냐? 그러면 뉴트론이 제일 좋다. 왜 뉴트론이 좋지? 차지를 가지고 있지 않거든. 일렉트론을 가지고 이렇게 딱 때리면은 여기가 뭐냐면은 차지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차지를 가지고 있어서 이게 지금 일렉트론을 가지고 하면은 가다가 보면은 말이지 저기서 쿨럼 포스에서 오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휙 해가지고 오지 못하게 하잖아, 그지? 그런데 그러면 그 일렉트론의 차지 때문에 스핀의 스테이트를 보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일렉트론이 아니고 뉴트론 같은 거를 때려. 그럼 뉴트론은 뭘 가지고 있느냐면은 뉴트론은 이게 스핀을 가지고 있거든요. 차지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가까이 갈 수가 있고, 그럼 일렉트론에 의한 포스 그거 없애버리면서 차지를 없애버리면서 스핀 상태를 할 수 있거든. 이렇게 해가지고 뉴트론을 이렇게 했더니 지금 방향이 같더라. 그럼 가가지고 말이지 그냥 가까운 놈이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뉴트론이 이런 뉴트론을 가지고 넣었더니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나오는 놈이 이렇게 나오더라. 응? 그러면 이렇게 간 놈이 이게 업인 놈이 가서는 업이 나오고 다운인 놈이 가서는 업이 나오고 그러면은 이 놈이 업인 상태지. 그러니까 다운인 놈이 가가지고 업으로 바뀌려면 토탈 앵귤러 모멘텀이 보존이 되려면 이놈이 샥 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 그러니까 이 상태를 알려면 여기서 뉴트론을 보내주는데 업인 놈 한 번 보내주고 다운인 놈을 하나 보내줘. 이게 업이면 업인 놈이 가가지고 업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토탈 앵귤러 모멘텀 콘서브 돼야 되니까. 근데 이 놈이 가다가 다운인 놈이 업으로 됐으면 여기서 분명히 뭔가 변하는 거 아니야, 그지?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업인 놈이 다운으로 변했을 거 아니야.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지훈이는 자식이 업이더라. 뭐 이런 거지. 스핀이야. 그치? 스핀이 업이더라. 그러니까 이게 측정이라는 게 뭐냐면 측정이라는 거는 흔들어줘야 되고 물리에서는 그 흔들어주는 게 뭐냐면 스캐터링이거든. 스캐터링 프로블럼을 풀어가지고 그래서 스캐터링 크로스 액션하고 실험에서 나온 두 개를 비교를 하면은 그러면 그 상태를 그 속의 상태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어요. 그 이거 어떻게 지었느냐? 이거 스캐터링 해가지고 지었네. 아무것도 아니지. 야, 요새는 뭐 엄청난 거세요. 저 엑스레이도 마찬가지. 엑스레이도 물질의 구조 같은 거 재고 그 다음에 뉴트론 가지고서 이게 스핀 상태 같은 건 재는데 엑스레이 가지고 엑스레이 가지고 한번 딱 하면 말이야. 그 복잡한 그 일렉트론의 구조 같은 거 한꺼번에 딱 잴 수 있을 정도로 지금 기술이 많이 발달했어요. 옛날에는 측정을 해서 나온 걸 보고 한숨만 쳤지. 왜냐하면은 계산을 할 수 있는 공식은 있는데 계산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계산량이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컴퓨터 발달하고 그래가지고 웬만한 건 이제 다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웬만한 거 다 대답이 된 것 같고. 또 질문? 똑같은 값이 나오고 다르게 나오고. 왜냐면 속도가 다르니까. 속도가 다르면은 뭐가 다를까? 속도가 다르면은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 이제 다를 거다 이거지. 제가 아까 궁금했던 또 궁금한 게 말이야. 이래야 물리를 잘하는 거야. 이 궁금증이 많은 학생들이 말이야. 커도 훌륭한 학자가 되는 거야. 에디슨이 맨날 그 어렸을 때 질문이 많았잖아. 무슨 에디슨이 무슨 질문이었지? 그게 문제가 나왔잖아. 어렸을 때 에디슨이 그 질문을 해가지고 학교 태양 맡은 게 무슨 질문인지 알잖아요. 선생님한테 말이야, 왜 물은 높은 데서 아래로 흐르나요? 그 질문하니까 선생님이 말이야, 그거 대답을 못 하겠거든. 그러니까 애를 나타내셔서 애가 학교 안 가고 그랬죠, 그지? 그래서 계속 에디슨이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다, 뭐 그랬지, 그지? 아니, 질문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토탈 앵귤러 모멘텀 보존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스핀이랑 오비탈이랑 이게 양이 왔다 갔다 해서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원자 주변에 전자가 두 개 돌고 있는데 뭐 한 세 개쯤 돌고 있는데 두 개가 뭐 다운이고 두 개가 업이다 이런 그런데 그 두 개가 2분의 1이 그냥 업이었던 게 다운으로 되면은 전체가 보존돼야 되니까 1만큼이 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두 개가 다운되면서 어떤 전자의 앵귤러 모멘텀이 하나가 뭐 증가한다든가. 그런 거 다 만족해. 지금 우리가 웨이브 펑션을 이렇게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 이렇게 쓴 다음에 우리가 물리량을 계산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 사이에 어떤 컨서베이션 로가 존재하는가 이런 거 우리가 다 이제 계산을 할 수 있거든. 왜 계산을 할 수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물리량을 오퍼레이터로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클랩시 골든 코에피션트라든지 이런 거를 사용을 해가지고 토탈 시스템에 웨이브 펑션을 우리가 기술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웨이브 펑션을 알고 그 다음에 구하려고 하는 물리량의 오퍼레이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우리가 물리량들의 이제 익스펙테이션 밸류 같은 것들을 계산을 해보면 그러면은
스케터링 문제라든지 그런 데서 나오는 그런 거 다 해보면 실험을 해보면은 그런 물리량들이 우리가 기술한 이 방법에 의해 가지고 정확하게 이게 맞아 들어가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진짜로 일어나느냐 자연에서 진짜로 일어나. 실험을 해보면 진짜로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해요. 어디에서 말이야? 이 파이 메존이라는 게 있어. 파이 메존은 어느 아저씨가 이거 알아내는 거냐면 파이 메존이 유광 아저씨가 알아낸 거예요. 유광 아저씨가 이제 파이 메존을 이렇게 유광 아저씨가 이제 파이 메존 이게 해서 이게 뭐냐 이게 중간자라는 거지, 그지? 이 파이 메존은 말이야. 중간자 중에 일종이에요, 중간자. 그리고 파이 메존은 토탈 스핀이 어떻게 되냐면 파이 메존이 스핀이 어떻게 되니? 스핀이 0인가 이게 모자릭 파트들이에요. 이 파이 메존을 말이야 어디다 넣느냐면 이게 듀트론 리퀴드 속에다 듀트론 속에다가 이렇게 탁 넣으면 파이 메존이 이렇게 가다가 이 속에서 듀트론 속에서 어떻게 되느냐 막 이렇게 부딪히죠. 그런데 듀트론을 보면 듀트론이 뭐더라? 듀트론이 이런 게 듀트론 아니냐? 이런 게 듀트론? 이게 프로톤하고 뉴트론으로 되어 있는 이게 듀트론이지. 이 듀트론이 있어요. 듀트론하고 이게 듀트론하고 파이 메존하고 이렇게 만나. 그럼 파이 메존이 예를 들어 가지고 마이너스 차리지를 가지고 있는 파이 메존하고 듀트론하고 이렇게 서로 만났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듀트론이 지금 플러스 차지를 가지고 있고 파이 메존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고 있는 놈이 만나면은 서로 막 이렇게 해서 막 두드리고 막 이러다가 그 다음에 거의 맨 마지막에 어떤 형태로 되느냐면 이런 형태로 돼. 에너지를 많이 잃어. 듀트론이 에너지를 이 파이 메존이 위에서 내려와가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다가 막 타타타타타닥 부딪혀가지고 그 다음 맨 마지막 순간이 되면은 어떤 상태까지 가느냐면 이런 상태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듀트론이 파이 메존은 이렇게 캡처한 이 모양이 뭐하고 똑같으냐면 수소하고 완전히 똑같아요. 매스만 다를 뿐이지 수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렇게 하면 이게 돌아가니까 앵귤라 모멘텀 있잖아. 앵귤라 모멘텀이 만약에 1인 상태다. 오비탈 앵귤라 모멘텀 있잖아, 그지? 오비탈 앵귤라 모멘텀. 이게 이렇게 있다가 잠시 후에 어떻게 되느냐면 뉴트론하고 뉴트론으로 이게 디케이해요. 이게 다 뭐냐면 실험적인 상태. 뉴트론하고 뉴트론하고 이렇게 디케이를 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그러면 지금 얘기했던 클래식 골든 코에피션트나 뭐 그런 거에 비해서 기술했던 그 물리량에 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토탈 웨이브 펑션이 모멘텀 컨서베이션 이런 거 아니야 앵귤라 모멘텀 컨서베이션 이런 거 다 만족하면서 디케이를 하더라도 이렇게 된다. 자, 어떻게 되는 걸 한번 봐요. 자, 지금 여기에 토탈 앵귤라 모멘텀이 1이야. 그 다음에 이거 스핀 앵귤라 모멘텀 얼마냐면 0야. 이것도 플러스하고 프로톤하고 뉴트론으로 돼 있어요. 프로톤하고 뉴트론은 각각 스핀이 2분의 1인데 토탈이 어떻게 되냐면 토탈 스핀이 0가 돼 있는 것에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잖아요.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이제 디케이를 지금 토탈 앵귤라 모멘텀이 지금 S0, L=1 토탈 앵귤라 모멘텀 얼마 돼요 지금? 1이지. 자, 그러면 이놈이 토탈 앵귤라 모멘텀이 1 상태로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지. 자, 근데 이놈은 뉴트론하고 뉴트론은 앵귤라 모멘텀이 무슨 앵귤라 모멘텀을 가지고 있느냐면 스핀 앵귤라 모멘텀을 가지고 있지. 자, 그러면 스핀 앵귤라 모멘텀 이게 2분의 1짜리와 스핀 앵귤라 모멘텀 2분의 1을 이렇게 자, 그러면 그 다음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요.
자, 스핀 앵귤러 모멘텀은 뉴트론의 스핀 앵귤러 모멘텀의 2분의 1이 될 수밖에 없어. 왜냐면 다른 게 허락이 안 돼요. 뉴트론은 스핀이 2분의 1이 있잖아요. 다른 거는 허락이 안 돼요. 근데 핵 속에 뉴트론이 2개가 있어요, 지금. 뭐 하여간 핵 속에 들어가 있든지 지금 하여간에 2개가 이렇게 해가지고 디케이가 돼서 뉴트론 2개가 지금 핵 속에 있어요. 생겨났다. 핵 속에 있다 그래서 핵 속에 있어도 여러분들 핵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뉴트론이 핵 속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 가만히 둘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도 자기네들끼리 운동을 핵 속에서도 운동을 해요. 여러분들 원자의 세계 있고 그 2개를 돌고 있지, 그지? 그랬을 때 n = 2, 8, 18 뭐 이렇게 가면은 굉장히 스테이블한 것들이 나타나지. 그 모델을 뭐라 그러느냐면 이른바 쉘 모델이라 그러지. 쉘처럼 여기 있고 껍데기처럼 조개 껍데기처럼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오비탈을 이렇게 이루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대로 처음으로 기술한 사람이 누구냐면 보어 아니야, 보어. 닐 보어 아니야. 닐 보어가 양제약학을 완벽하게는 못했지만 중간에 그런 것들 이렇게 있다 이런 거. 그래서 쉘 모델. 그래서 보어 모델을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닐 보어가 노벨상 타잖아. 닐 보어가 아기가 하나 있었어. 아들이 하나 있었어. 아기 이름이 뭔지 아냐? 아가보야. 진짜 이름이 아가보야. 진짜 아가보야. 아더고 들어본 적 없다고? 숨겨둔 아들. 아가보의 아버지는 어른보호가 아니라 누구보호야? 아가보의 아버지는 뭘 했느냐면 아버지는 핵 둘레를 전자가 돌고 있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래서 뭐 점프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2가지 가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양제약학의 브리지 역할을 했는데 아가보는 뭐를 했느냐면 아버지하고 비슷한 일을 했는데 어디서 했느냐면 핵 속에서 했어요. 핵도 말이지. 핵도 매직 넘버가 있어서 28, 18 이래가지고 토탈 양이 프로톤하고 뉴트론의 2개를 합친 그 양 뉴클리어스의 개수 그게 매직 넘버가 있어요. 그래서 아가보가 한 얘기가 뭐냐면 쉘 모델을 핵에서의 쉘 모델을 이렇게 아가보가 얘기해요. 그래서 아가보가 노벨상이다. 핵에서의 쉘 모델을 얘기해요. 야, 이거 가족들이 다 해먹었어. 근데 쉘 모델이 있고 뭐 핵 속에도 쉘 모델이 있고 그런다는 얘기는 뭐냐면 핵 속을 들어가더라도 그 안에 물리 법칙이 존재한다는 얘기거든요. 핵이 있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핵력이라는 거는 굉장히 숏레인지 포스다. 그런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 스카치 테이프 있냐? 스카치 테이프가 있냐? 여러분들 그 스카치 테이프 가지고서 실험들 한번 해봐. 스카치 테이프 2개를 놓고서 있으면 좋은데 2개를 놓고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혀 뭐 느낌이 없다가 갑자기 딱 붙으면 그 다음에 떼려면 그냥 무지무지하게 힘들지, 그지? 그런 게 뭐냐면 그게 핵력이야. 핵력은 굉장히 숏 레인지 포스고 그 다음에 조금만 거리만 멀어지면 완전히 제로가 되는 포스고 굉장히 숏 레인지 포스인데 그 숏 레인지 포스가 작용하고 있는 핵 속에서 일어나는 일 자체도 거기에 레귤라리티가 있어요. 한 번도 공부를 해본 적이 없겠지만 그래서 핵 속에서도 그놈들이 이제 그 속에서 뉴클리어스 같은 것들이 움직이고 뉴클리어 같은 것들이 움직일 때 뭐가 나타나느냐 하면은 앵귤라 모멘텀이 그 속에도 나타나요. 그럼 핵에 2개가 있어가지고 2개가 이렇게
서로 운동을 하면서 앵귤러 모멘텀을 가지고 있으면서 각각의 스핀이 얼마가 되냐면 2분의 1이다. 그러면 핵 두 개가 스핀으로 이루어져 있는 웨이브 방편이 있고 그 다음에 각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무슨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 핵 속에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뉴클리어스 두 개를 이렇게 보면 자, 그 사이에 R로 표시가 되고 있는 웨이브 함수가 그 다음에 그 사이에 S로 표시가 되고 있는 웨이브 함수가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러면 스핀은 뭘로 기술이 되느냐? 스핀 2분의 1인 입자가 두 개가 합쳐져 있으니까 이쪽 부분은 뭐가 가능하다? 트리플렛이 가능하고 그러면 뭐가 가능하냐면 싱글렛이 이제 가능하다. 트리플렛과 싱글렛이 가능하다. 그럴 거 아니야? 스핀 파트는 트리플렛하고 싱글렛 두 개밖에 없잖아. 스핀 2분의 1인 입자가. 우리가 벌써 배웠거든. 자, 그러면 자,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도 있어요. 왜 있느냐? 움직이고 있으니까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 당연히 있는 거죠.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 움직이니까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 있어요. 아직 여러분들한테 증명을 안 했지만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을 보면 여기서 렐라티브 코디네이터를 사용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YLM의 세타하고 파이에서 이거를 익스체인지 시키면 그러면 마이너스 1의 L에다가 YLM의 이거를 증명을 안 했는데 금방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무엇을 말하냐면 어려운 거 아니야. 뭐냐면 앵귤러 모멘텀, 렐라티브 앵귤러 모멘텀인데 렐라티브 코디네이트에서 두 개 입자가 있어가지고 두 개 입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 시스템에서의 앵귤러 모멘텀이 1이면 앵귤러 모멘텀이 1이면 두 개 익스체인지 시키면은 마이너스가 앵귤러 모멘텀이 1이면 마이너스고 2면 0이고 2면은 변화가 없고 0이면은 이게 마이너스 1의 L이 돼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앵귤러 모멘텀이 1이면 1인 이 시스템에서 앵귤러 모멘텀 1인 이 시스템에서 두 개 입자를 이렇게 바꿔치기 하면 그러면은 부호가 바뀌고 앵귤러 모멘텀이 0인 거는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 0이면은 두 개 바꿔치면은 부호가 안 바뀐다는 얘기.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자. 여기서 이게 트리플렛이에요. 트리플렛이면 두 개를 바꾸면 어떻게 되죠? 트리플렛은 시메트릭 한다 그랬나? 앤티시메트릭 한다 그랬어? 이게 시메트릭 하다 그랬지? 그러면 오비탈 파트는 어떻게 돼야 된다? 이거는 앤티시메트릭 해야 되죠. 이게 앤티시메트릭 해야 되죠. 왜 그래? 토탈 이게 뉴트론은 뭐냐면은 이건 페르미온인 파티클이기 때문에 두 개를 이렇게 익스체인지 시키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잖아, 그지? 앤티시메트릭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시메트릭 하면 이게 앤티시메트릭 해야 되고 이게 앤티시메트릭 하면은 이게 시메트릭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싱글렛인 경우에는 여기에 앵귤러 모멘텀이 얼마가 나와야 될까? 0? 0이면은 시메트릭한가 앤티시메트릭한가? 오비탈은 A비콜 제로일 때 시메트릭하다 그랬지. 0 가능하지? 그 다음에 또 뭐가 가능하지? 2가 가능한가? 2는 가능하지 않아요. 0만 가능해. 왜냐면 이게 토탈 앵귤러 모멘텀이 1이었잖아. 토탈 앵귤러 모멘텀이 1인데 이것의 앵귤러 모멘텀은
이거 앵귤라 모멘텀 얼마지? 싱글렛 앵귤라 모멘텀, 토탈 앵귤라 모멘텀 1이죠? 토탈 앵귤라 모멘텀 제로지? 싱글렛은 토탈 앵귤라 모멘텀 1이지? 자, 싱글렛은 토탈 앵귤라 모멘텀 0이지? 그죠? 예. 그러면 이쪽은 지금 이거는 엔티시메트릭과 시메트릭하기 위해서 0이거나 2거나 4거나 이렇게 되는데 2는 안 돼? 0도 안 되네, 그지? 0, 안 되지. 0을 가지고 두 개 합쳐서 1이 나올 수 없잖아, 그지? 0인 거하고 0인 거는 토탈 앵귤라 모멘텀은 아까 0이지, 그지? 예. 그러니까 이런 거. 그래서 토탈 앵귤라 모멘텀이 0인 그러한 이런 파이널 스테이트는 핵석에서 발견을 할 수가 없고, 여기 트리플렛이면은 어떻게 되죠? 이게 토탈 앵귤라 모멘텀 1이지? 지금 토탈 앵귤라 모멘텀이 1인 놈이 있어요. 토탈 앵귤라 모멘텀이 1인 놈이 있으려면은 이쪽이 어떻게 돼야 되지? 2하고 0이 가능하지. 2하고 1이면은 토탈 앵귤라 모멘텀이 3하고 2하고 1이 가능하지. 1하고 1이 있으면 토탈 앵귤라 모멘텀 2하고 0이 되지. 0하고 1이면은 1하고 0이 되지. 자, 세 개 중에 어느 게 가능해? 이거 불가능하고 이거 불가능해. 왜냐하면 2는 시메트릭하고 0은 시메트릭하고 이게 1인 거는 엔티시메트릭하지. 그냥 지금 뭐를 해보냐면 저거 실험을 해가지고 이 듀트론의 거기다가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다다다닥 부딪힌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다가 뉴트론 두 개로 이렇게 디케이 해가지고 해관에서 디케이를 하면 그 디케이 함량을 보면 그 안을 찾아보면 그 안은 트리플렛이고 이쪽은 오비탈 앵귤라 모멘텀 1만 나와. 그거 뭐냐면 조금 전에 우리 구했던 그 클랩시 고정 포지션도 있지? 거기에서 앵귤라 모멘텀 컨서베이션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 그 시메트리를 그냥 우리가 얘기했던 그 시메트리를 만족을 하는 그런 스테이트만 세상에 존재하는 거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연은 스핀을 앵귤라 모멘텀으로 간주하고 스핀 2분의 1인 입자도 앵귤라 모멘텀이라고 간주하고 앵귤라 모멘텀의 양자역학적인 에디션의 룰 그걸 다 만족을 하면서 그거를 만족하지 않는 상태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면서 자연은 이 모든 거를 만족하면서 우리가 공부했던 이런 거를 만족하면서 자연은 존재하고 그거를 바이올레이션 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다. 다시 얘기해서 스핀 2분의 1 입자도 스핀 2분의 1인 입자도 그거 앵귤라 모멘텀 그리고 앵귤라 모멘텀 컨서베이션으로 다 만족을 하고 그 만족을 할 때 웨이브 함수꼴로 다 만족을 하고 그래서 자연은 엄청나게 아름답게 이제 공개적인 거를 할 수가 있어요. 진짜요. 근데도 안티가 이긴 게 안티가 왜 1이냐고? 토탈 앵귤라 오비탈 앵귤라 모멘텀 1이면 엔티시메트릭하다 그래. 이게 엔티시메트릭하고 이게 시메트릭해야 토탈 시스템이 엔티시메트릭할 거 아니야? 왜 엔티시메트릭 해야 되느냐면 이거는 페르미온이기 때문에 두 개를 익스체인지 시켰을 때 엔티시메트릭 해야 되거든. 그 페르미온의 파울 익스클루전 프린시플까지 다 만족을 하는 그런 피직스를 우리가 지금 고안하고 그 피직스를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합해서 1이 돼야 되나? 합해서 이게 지금 토탈 앵귤라 모멘텀 1이지. 토탈 앵귤라 모멘텀 1이고 트리플렛은 스핀 쪽은 토탈 앵귤라 모멘텀 1이지. 오비탈의 앵귤라 토탈 앵귤라 모멘텀은 2, 1, 0이 될 수가 있어요. 2일 때 2하고 1하고 붙으면은 3도 되고 2도 되고 1도 될 수가 있어요. 2가 어떻게 돼요? 내가 조금 더 공부를 시켰어야 되는 거니까. 자, 지금 J1하고 J2가
토탈 앵귤러 모멘텀이 J1, J2일 때 토탈 앵귤러 모멘텀이 하나가 J1이고 J2냐? 토탈 앵귤러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거는 J1 더하기 J2부터 시작해서 J1 플러스 J2 마이너스 해가지고 J1 마이너스 J2 그래서 1하고 1이 붙으면 1하고 1이 붙으면 2도 되고 1도 되고 0도 되고 조금 어려웠나? 어려웠을지도 모르는데 세상의 고통이 없이 진리를 우리가 얻어냈습니다. 진리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통이 이제 필요한데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하나씩 이런 것들은 해결을 하셔야 되죠. 너무 어려웠나 오늘? 그러니까 집에 가서 공부를 좀. 근데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오늘 밤에 고생이 많겠다. 너무 빠르다. 수업을 3시간